얼룩말 이야기에 대해 아시나요? 인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유용한 이야기가 될 테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얼룩말에는 줄무늬가 있죠. 사람들은 그게 위장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그런데 2초 정도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다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장을 하고 있는 건 사자 같은 동물들이에요. 사자는 주변 환경과 비슷한 금색을 띠고 있잖아요. 반면 얼룩말은 검은색, 흰색 줄무늬를 띠고 있어서 2-3km 멀리서도 얼룩말은 쉽게 발견될 수 있어요. And zebras are black and white, so you can see a zebra 5 miles away. It's like there's a zebra, it's black and white. 그래서 위장이라고 하기엔 말이 안 되죠. 생물학자들이 어느 날 얼룩말들을 살펴보러 갑니다. 얼룩말들은 늘 떼를 지어 다니죠. 야생에서 얼룩말 혼자 다니는 건 보기 힘들어요.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는 것처럼 얼룩말도 떼를 지어 다닙니다. 대구 같은 물고기도 떼를 지어 다니는데 떼의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이며 그 높이는 10층 건물 높이 정도 됩니다. 대구는 2천만 년 이상을 이런 식으로 떼를 지어 다녔어요. 대구떼 자체를 전부 없애면 대구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구 한 마리를 그저 물에 풀어놓고 혼자 살게 둘 수는 없어요. 그건 마치 사람을 벌판에 풀어놓고 알아서 번식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떼가 없으면 대구는 사라져요. 대구떼를 갑자기 만들 수도 없어요. 얼룩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룩말 혼자 있는 건 보지 못합니다. 대신 얼룩말 떼를 보죠. 학자들이 얼룩말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한 마리를 보고 글로 적고 다시 고개를 들고 보면 어떤 얼룩말을 보고 있었는지 도통 알기가 어려워요.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얼룩말의 위장은 얼룩말이 떼 안에 있을 때 효과적인 것이거든요. 얼룩말의 줄무늬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파리가 그 줄무늬를 싫어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진화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특정 얼룩말 한 마리를 그 떼에서 구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You're looking at the zebras, trying to study a zebra, and you look at the zebra and you make some notes and you look up and you think, oh Christ, which zebra was I looking at? And the answer to that is you don't know because the camouflage is against the herd. 얼룩말의 위장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얼룩말 한 마리를 얼룩말 떼에서 구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얼룩말 한 마리만을 연구하기 위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얼룩말 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빨간 페인트를 얼룩말의 허벅지에 칠하거나 귀에 표식을 하죠. And then you stand back and you think, hey, I'm pretty smart. Now I'm going to watch that zebra. 그런데 이제 얼룩말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자에게 잡아먹힙니다. 사자와 같이 사냥을 하는 포식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사자는 사냥을 계획하기 전에 얼룩말 한 마리를 걸러내야 하는데요. 얼룩말 떼를 사냥할 수는 없잖아요. 한 마리만을 구별해내야 해요. 만약 절뚝거리는 얼룩말이 있다면 그런 녀석을 골라낼 겁니다. 약한 동물이 희생되는 것이 단순히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사자들도 건강하고 맛있는 얼룩말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강하고 맛있는 얼룩말들은 모두 똑같이 생겨서 하나만 골라내기가 어려울 뿐이죠. 하지만 새끼 얼룩말이나 작고 약하고 부상을 입은 얼룩말은 다른 얼룩말들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사자들이 쉽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얼룩말을 사냥합니다. And so the rule for human beings is keep your damn stripes on so the lions don't get you. And I'm telling you, man, if you want to remember one thing from my class about human motivation, that's a good thing to learn.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색을 띠면서 자신을 떼 속에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 떼의 중간에 위치하려고 하죠. 물고기 떼를 봐도 그래요. 가장 크고 건강하고 똑똑한 물고기는 그 떼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요. 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물고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미끼라 부릅니다.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해요. 늘 가운데에 위치하려고 움직입니다. 떼가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 사람들도 같이 가운데로 위치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여요. 그래야 테두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게 되고 포식자들의 눈에 띄거나 먹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성공을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성공을 목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지 않는 것을 더 원해요. People do not care about whether or not they succeed. They care about whether or not they fail. 신경성은 매우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신경성은 너무 큰 위협을 받거나 아프기 싫어하는 특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엄청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현재 웰빙에 관한 척도가 여러 개 있는데요. 웰빙 척도를 보면 흔히 행복 척도라고도 표현됩니다. 이 척도가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는 것을 추구해요. 희희낙낙 기뻐하고 웃음이 가득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의미하는 건 불안하거나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웰빙 척도는 보통 정서적 안정감으로 측정됩니다. 신경성의 반대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고 그 방법 중 하나는 때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아야 해요. 눈에 쉽게 띄면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많이 노출될수록 성공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냥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만약 사람의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런 특성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남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길 원합니다. And if you're looking for people's fundamental motivation, that's it. It's they want to be invisible and they want to be left alone. 잠재의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7의 훈련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영상을 시청해보세요.